여인은 오늘도 큰 돌에 올라 건너편 들판을 내다보았습니다. 일주일이면 돌아온다며 장사하러 떠난 남편이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내뱉은 한숨이 강이 되어 흐를 지경이 될 때까지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원래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러나 못된 관리들 때문에 농사를 짓는 족족 세금으로 빼앗기는 통에 도저히 살 수가 없었지요. 그러던 중 더 큰 비극이 닥쳤습니다. 참 곱게도 생겼구나.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느니 내 첩이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부부가 살던 곳의 성주가 밭에서 일하던 여인을 봐버린 것입니다. 남편을 버리고 성주의 첩이 되는 것은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성주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두 눈을 잃고 강에 버려졌다는 아내를 빼앗긴 남자 도미의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게 될 것이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밤에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부는 멀리 도망치다가 정읍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빈집에 머물며 이리저리 일거리를 찾았고 남편은 다행히 좋은 친구를 만나 함께 장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보, 이번에 질 좋은 모시를 많이 구했으니 좀 멀리까지 가더라도 좋은 가격에 팔아볼 생각이요. 그래도 일주일이면 돌아올 테니 너무 염려 말아요. 남편은 보름달을 바라보며 길을 떠났습니다. 여인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시대에 남편이 멀리 나가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차마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여인은 이웃의 밭일도 돕고 밤이면 배를 짜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다던 날에는 일찍부터 뒷산의 큰 돌에 올라 남편이 돌아올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지요. 그러나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낮이면 부지런히 일하고 밤이면 뒷산에 올라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벌써 한 달이 지나 다시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여인은 달을 바라보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달님이시여, 높이 돋으셔서 이미 건든 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소서. 이 진흙탕 같은 세상, 제 이미 진창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아, 이미 가시는 곳에 달님마저 저물어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여인은 걱정으로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낮에 장사하기 위해선 밤새 산길을 넘어야 하는 남편이 전쟁에 휘말릴까, 산에 우글거리는 도적대를 만나지는 않을까, 호랑이나 사나운 이리떼를 만나지 않을까, 너무 피로해서 산길에 발을 헛디디지는 않을까. 돌 위에 여인이 선 자리가 오목하게 패일 만큼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인의 기다림이 한이 되어 돌처럼 굳어질 만큼의 시간이었지요.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어 하염없이 선 여인의 눈이 점점 크게 뜨였습니다. 저 벌판 너머에서 희끄무레한 것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까워질수록 듬직한 체구가, 여인이 만들어 주었던 저고리가, 여인이 귀에 달아준 금동 귀걸이의 반짝임이 선명해졌습니다. 달빛 속에서 여인과 남편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환하게 웃는 여인의 얼굴은 달빛보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까지 전해지는 유일한 백제가요 정읍사의 배경설화를 각색한 것입니다. 정읍사는 망부석설화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지리지인 신증 동궁 여지 승람의 정초운 고적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증 동궁 여지 승람은 단순하게 지리적 특징만을 정리한 책이 아니라 역사, 경제, 인물, 유적, 해당 지역과 관련된 작품과 이야기들까지 수록된 흥미로운 책입니다. 한국 고전 종합 데이터베이스에 전문이 번역되어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정읍사는 조선시대 궁중음악이기도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궁궐에서 귀신을 쫓는 날의 행사를 할 때 소윤가와 함께 공연되었다고 합니다. 망부석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멀리 떠난 남편을 기다리며 절개를 지키던 여인이 죽어서 변한 돌이고, 두 번째는 그런 여인이 남편을 기다리며 서 있었다는 돌입니다. 신증 동궁 여지승람에서는 산에 오르며 망부석의 발자취가 아직도 있다 라고 하여 두 번째 의미로 기록하였으나, 정읍시의 설명이나 흔히 알려진 이야기 속에서는 여인이 돌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돌은 끝없는 한이 쌓이고 쌓여 굳어진 것의 상징이라 볼 수도 있고, 단단함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 여인의 변하지 않은 굳센 마음, 그리고 단단한 돌에마저 흔적을 남긴 오랜 기다림을 강조하는 소재로도 볼 수 있습니다. 도미는 백제설화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백제의 계로왕이 도미의 아름다운 부인을 취하려다 실패한 뒤 도미의 두 눈을 멀게 하고 강에 버렸다고 하는데, 전쟁과 도적이 끊이지 않던 삼국시대 평민들의 위태로운 삶을 단적으로 보여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읍사의 전문은 악학괴범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 달은 밝음을 상징하며 소원을 들어주는 절대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발을 디딜까 걱정되는 진대의 어둠과 대조되며 남편에게 닥칠 위험들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시장은 남편의 직업이 떠돌이 장사꾼임을 알게 합니다. 옛날 시장들은 인구와 물자의 부족으로 상설시장이 아닌 오일장과 같은 정기시장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은 밤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낮에는 시장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밤길을 주로 걸어야 하는 남편의 안전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진대는 남편을 유혹하는 무언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종 때 궁중음악인 악장 중에서 음란한 이야기나 불교와 관련된 것을 고치라는 명령으로 인해 정읍사가 제외된 것은 이런 해석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배경설화 노래의 분위기에 따르면 진대를 위험과 연결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저물다는 주로 해에 사용하지만 세월이 저물다와 같은 표현이 있으므로 여인은 모든 밝은 빛이 사라진 위험한 처지를 빗대고자 내 가는 곳 저물까 두렵다고 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